나이가 들수록 재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상대도 나도 너무 약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사랑도 해볼 만큼 해봤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연애와 재혼은 더 이상 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할 수 있음 좋고 아니래도 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마음을 다 주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심각하지 않게 편하게 연애를 하는 법도 배웠다. 그래서 설사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금방 잊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별로 없고, 너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냥 연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그만이다. 닳고 다른 마음에 더 이상 순수한 열정 같은 건 없다. 그냥 욕망이 있고 욕망의 분출만 존재한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어쩔 수 없이 쿵 하고 다가오는 연인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쪽에서 적당한 신호를 보내고 저쪽에서 그에 적합한 반응만 보인다면 그날로도 바로 연인이 될 수 있다.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다. 그것마저 귀찮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것이 태산이다. 연애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벼르고 벼르다가 겨우 하는 고백 대신 그냥 한번 떠본다. 떠지면 좋은 거고 떠지지 않는다 해도 별로 창피할 것 없는 정도의 시도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그냥 한번 들이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무도 연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애가 미칠 역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면 다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을 쓰고 싶지도 않으니까. 20대, 30대의 사랑이 라면 끓이기라면 40대를 넘어선 사랑은 컵라면 끓이기다. 아무도 3분을 넘겨서 뚜껑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들 딱 3분만 기다린다. 그 3분어치의 노력, 딱 그 정도만 한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같은 건 정말 받고 싶지 않지만, 만약 상대가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한다. 나랑 잘 맞으니까 라고 말이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 맞는지는 끝내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면 자신도 모르니까. 그 대신 만나면 편하고 좋잖아와 같은 애매한 말을 덧붙인다. 예전에는 오랫동안 노력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요즘 만나는 사람이라는 말이 서로에게 더 잘 어울린다. 헤어질 때도 눈물 콧물 다 짜내는 대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다. 연락이 뜸하기 시작하면 그 신호를 대번에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묻기 시작하면 나이가 몇인데 순진 한 척 하냐고 말한다. 우리는 약을 만큼 약았고 또 다를 만큼 달았다. 그래서 연애도 약았고 달았다. 그리고 매우 손쉬워져 버렸다. 이제 아무도 제대로 된 그리고 어려운 연애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외로운 건 참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마음 없이 참 잘도 하게 되어버렸다. 왜냐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중 정말 별거 아닌 일.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재혼을 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 쉽게 내뱉는 만큼 쉽게 주워 담을 수 있고 아닌가 싶으면 금방 뒤돌아설 수 있는 그게 사랑이 맡기는 하나. 중년의 연애에 있어 감정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산재에 있다. 만약 이제 막 돌싱으로 데뷔한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연애의 감정 따위는 개나 초벌이라는 식이 될 것이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느껴야만 했을 형언하기 어려운 지난한 과정들로 인해
가슴 밑바닥에 엉어리져 쉽게 풀리지 않는 시퍼런 상처와 흔적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여 한 번 지루하게도 겪어본 아픈 경험들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부분 중년 돌싱들의 경우 어느 정도 제압가림은 한다고는 하지만 애들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처지도 못 된다. 사람은 돈의 위대함도 여실히 깨달았고 이것저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으니 이번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탐색전은 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요소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에 의한 많은 제약이 따르기에 여간한 배짱 없이는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기란 버겁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년도 꿈꾸는 로망도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 대상의 기준점이 청춘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아픈 이야기도 있다. 첫 번째 아내와 2년 전 사별한 40대 초반의 남자는 탄탄하진 않지만 무난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유권을 가진 33평짜리 아파트에서 6살 배기 딸을 혼자 키우면서 나름 어려움 없는 보통의 행복을 누리는 평범남이었다. 그러나 이런 돌싱 중년들이 겪는 고독의 밤은 당신의 첫날만큼 길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 직장 내에 함께 근무하던 비슷한 처지에 돌싱녀와 불이 붙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산사에서 양가의 가족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허니문에 입성하기에 이르렀다. 건강하고 신성도 모나지 않고 착한 데다 성실하기까지 한 남자였기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합에 대해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2년여 가량을 행복한 부부의 전형을 보이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던 부부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혼을 한다고 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는 것 외엔 다른 이유도 없었다. 남자는 그녀를 이미 깊이 사랑하게 돼버렸고 이혼만은 안 된다며 떠나려는 그녀에게 매달려 애원해 보지만 그녀는 냉정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결혼 후 1년 남짓 지난 어느 날 남자는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그녀의 명의로 이전을 해준 상태였던 것이다. 남자는 그녀의 뇌세적이며 달콤한 유혹과 온갖 아양으로 집요하게 농락하는 그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그녀 명의로 이전해 버린 것이라는 이야기다. 남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동안 남자를 얼마나 베갯머리 송사로 꼬드기고 여우짓을 했으면 그렇게 자신의 아파트를 명의 이전해 줄 정도였을지 짐작할 만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소위 말하는 꽃뱀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남자는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그녀에 대한 사랑에 걸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그녀였건만 아파트 명의 이전 이후부터 하루가 다르게 싸늘해져가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도 많아졌다. 모든 게 하루가 다르게 몰라볼 정도로 돌변하더니 2년차 접어들던 어느 날 급기야 이혼 서류까지 내밀며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남자는 그녀가 내민 배반의 쓴잔을 깊이 들이마시면서도 아직도 어리석게 그녀의 회심을 기대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조였는지 그녀가 내민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도장을 찍는 어리석음마저 감행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가 떠나간 한 달여 후 갑작스런 법원의 집행명령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래의 암담함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후였다. 결국 남자는 어린 딸내미를 데리고 되도록 먼 곳으로 떠나와 작은 단칸방의 오피스텔에서 다시 인생의 2탄을 준비하며 가슴에 시퍼런 불신과 배신의 상처 자국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해 들은 얘기로는 남자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딸내미 물건과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말고는 어떤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배반의 장미에 침을 뱉듯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는 사랑 따윈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처절한 자기 다짐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위의 사례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남자의 어리석음인가? 여자의 교활함인가? 거짓사랑의 처절함인가? 무력의 패착에 대한 분노인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남자는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소식을 아는 게 없다. 그 남자도 남자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옳은 것 같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가슴에 깊이 묻어둔 생채기를 남들이 알 수는 없다. 위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뼈저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긴 세월 속에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며 급기야 돌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쉽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기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해야 하고 불신의 상처는 믿음으로 치유해야 하는 것. 이러한 깊은 상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고독이라는 놈이다. 돌싱들에게 있어 시간이 흐르면 상처의 아픔은 희미해지는 반면 고독은 진해지게 되는 법이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침뱉은 곳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번엔 못 모르던 청춘 시절과는 다르다. 살아보니 돈의 위대함도 여실히 깨달았고 이것저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으니 이번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년의 연애는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많은 부분들을 고려했음에도 다시 찾아온 사랑을 잡지 않을 수 없다고 마음을 굳혔다면 중년의 연애는 더없이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돌싱을 가리켜 자유의 새라고 하지만 정작 지난 과거의 족쇄에 얽매여 정신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과거라는 족쇄를 풀게 될 때 보다 완숙한 사랑의 세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을 것이다.